안녕하세요. 2019-2143 김찬입니다. 오늘은 한의학 총강 제11장 방제 부분에서 2절 치료 원칙 부분 808페이지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료 원칙, 치료 구본, 치병 구본. 치병 구본은 소문, 음양, 응상드론의 치병, 필구우본. 병을 치료하면 반드시 근본에서 찾아야 한다에서 가장 먼저 보인다. 치병 구본은 복잡한 송대 표현 중에서 임상 표현 중에서 질병의 근본 원인을 탐구하고 질병의 근본 원인에 대해 정확히 판단하여 정확한 치료 방법을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치병 구본은 몇천 년 동안 한의학, 임상, 변증, 논치의 기본적인 표준이 되었다. 질병의 표와 본은 하나의 상대적 개념이다. 예를 들어 사와 정의 경우에서 정기는 본이 되고 사기는 표가 된다. 또한 병인, 병기의 증상의 경우에서 병인, 병기는 본이 되고 증상은 표가 된다. 질병 선호의 경우에서 원발병은 본이 되고 단발병은 표가 되며 신병과 구병의 경우에서 구병은 본이 되고 신병은 표가 된다. 질병의 발생, 발전과 변화는 보통 약간의 임상 증상을 통해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질병의 임상 증상은 질병의 현상일 뿐이지 본질은 아니다. 따라서 임상 현상은 본질을 파악하여 전형하지 못할지 아니라 때론 현상과 본질이 서로 상반되는 반상을 일어날 수 있다. 그러므로 질병의 본질을 탐구할 때에는 반드시 전체적인 면을 살펴서 질병의 각 방면의 정형을 수집해야 한다. 그런 후에 한의학 이론을 운용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현상의 본질을 알아내고 질병의 변인, 변기 탐구함으로써 질병의 근본 원인에 대하여 정확한 치료 방법을 확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두통의 증상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나타난다. 서로 다른 임상 표현과 맥설 등의 변화를 살펴보면 그 두통의 원인, 병인, 병기가 어디서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 풍한 감모로 일어나는 두통은 신온 해표법을 사용하여 치료할 수 있으며 풍열 감모로 일어나는 두통은 신냉 산풍법을 사용하여 치료할 수 있다. 간양 상항에 속한 경우는 자수, 목, 평간, 잔양 등의 방법으로 치료할 수 있다. 혈허에 속한 경우는 보혈법을 사용하여 치료할 수 있다. 혈어에 속한 경우는 설혀화어법을 사용하여 치료할 수 있다. 담습, 상청궁에 속한 경우는 조습화담법을 사용하여 치료할 수 있다. 그러므로 치병 구본이라고 하며 이는 임상, 인별, 논치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표준이 된다. 치병 구본을 구체적으로 운용할 때에는 반드시 정확한 변증을 해야 하며 치료 원칙을 확정할 때는 반드시 정치와 반치, 치표와 치본의 정확한 선용 방법을 정확하게 해야 한다. 정치는 역치라고도 한다. 정치는 질병의 임상 증상 결과 질병의 본질이 서로 일치하는 경우에 그 증후의 성질과 반대를 치료하는 방법이다. 이른바 역이란 증후의 성질에 반대되게 치료법을 쓰는 것으로 역자정치라고 한다. 예를 들어 증후의 성질이 허에 속하면 보법을 쓰고 실에 속하면 사법을 쓰며 열에 속하면 한법을 쓰고 한에 속하면 열법을 쓰는 것은 정법에 해당하는데
즉 질병의 증상과 질병의 본질이 서로 일치되는 변증에 해당한다. 일반적인 정황에서 질병의 임상 표현과 질병의 본질이 서로 일치하게 나타나는데, 예를 들어 병인 병기가 한이면 임상 표현도 한상으로 나타나고, 병인 병기가 열이면 임상 표현도 열상으로 나타나고, 병인 병기가 허이면 임상 표현도 허상으로 나타나고, 병인 병기가 실이면 임상 표현도 실상을 나타난다. 즉 질병의 성질에 역이되는 방제를 투여하여 치우친 상태를 조절하는 방법을 말한다. 정치법, 즉 역치법은 임상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치료법이다. 반치는 종치라고도 한다. 반치는 질병의 임상 증상의 성질과 질병의 본질이 서로 반대되는 상황에서 그 증상의 성질에 따라서 치료하는 방법이다. 이른바 종이란 치법의 성질이 증상의 성질을 따르는 치법을 말하며 이를 종자반치라고 한다. 예를 들어 증후의 성질이 열에 속하고 질병의 본질이 한에 속하는 경우 그 치료는 증상인 열을 따라서 온열법을 사용하여 치료한다. 왜냐하면 열상은 실제로 반상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증상 성질에 순종하여 병을 치료한다는 것은 실제로는 반상을 순종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경우 반상역으로 하는 병치가 되어 하나의 치료 구본이 된다. 비록 질병이 표현되는 임상적인 반상은 다양하지만 반치법을 분석하여 보면 주로 열인, 열용, 한인, 한용, 색인, 색용, 통인, 통용이 있다. 열인 영용은 임상적으로 나타나는 반열, 증후, 온열법을 사용하여 치료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이열, 치열이라고도 한다. 이는 주로 음한 내성에 하여 체외에 각양된 진한 반열 증상에 운용된다. 예를 들면 상한론, 담소, 음명, 음병, 맥증, 뒤에서 소음병, 하리, 청수, 표한, 외열, 수족, 권력, 맥미, 욕색, 신반, 불악한, 기인, 면색적, 혹, 복통, 혹, 통혹 이지 맥불출자 통맥 사역 탕주지 소음병이 들게 하여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을 설사하고 체내는 차고 체표는 열이 나고
수족이 싸늘하여 차갑고 맥은 약하여 끊어질 듯하고 신체는 오히려 찬 것을 싫어하고 면색이 붉은 상태로 나타나는 증상이 발현되며 때로 복통이 있거나 호흡은 걷고 육질이 있거나 혹은 설자를 멈추고 맥이 불출한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동맥해요 치료한다라고 하였다. 이 성문의 원문에 따라 살펴보면은 진한 반열이나 표한 외열 등 임상 표현이 모두 반열 증상에 나타나지 않더라도 질병의 본질과 서로 일치한 임상 표현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므로 비록 이러한 현상이 갑자기 나타나지 않더라도 한의학 운용을 종합하여 분석적인 본질을 파악하여 종치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한인한용은 임상적으로 반한 증후에 한냉법을 사용하여 치료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이한치한이라고 말한다. 이는 주로 양성군에 하여 체외에 가금된 반한 진열 증상이 운영된다. 예를 들어 임상에서 주로 열침, 걸침한 열골 증상이 나타난다. 양이 체내에서 성하면 사열이 기능을 맡게 되고 체외에 가금되어 수족, 걸냉이나 맥침 등의 반한증에 이르게 되며 동시에 상열, 순갈, 선냉음, 소변적 설질홍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이는 그 질병의 본질이 양이 성하여 열이 화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한냉법을 사용하여 그 반한 현상을 다스리게 되는데 실제로는 한냉법을 사용하여 그 질병의 본질인 진열을 다스리는 것이다. 한인한용은 임상적으로 나타나는 색인색용은 임상적으로 나타나는 표색 불통의 반실 증상의 보이법을 사용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보이폐색, 폐이통자라고 한다. 이는 반실진화한 폐한 불통 증후에 운용된다. 예를 들면 비허 환자에게서 복장양, 내음, 감퇴 등이 나타나면 때때로 맥상, 세무력, 설질, 담 등의 증상을 볼 수 있으며 수습, 담독, 음중 등 증상은 나타나지 않아 보기, 건비 방법으로 비허를 복원시키고 비기를 건강하게 만들면 장량감은 스스로 없어진다. 이외에 정혈 부족, 기허 부행으로 인한 대변 비결, 신이 승기화를 실조하여 배수변이 통하지 않는 상태, 혈고로 인한 폐경, 혈을 어루성일 등의 상태는 보익 지제 방법을 사용하여 익부 회색하거나 수지제 방법을 사용하여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도 색인색용에 해당한다. 통용 통용은 임상적으로 나타나는 통설이 태과한 반허 증후에 통리법을 사용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음적, 양띠의 설사, 습열, 하주하여 나타나는 소변, 증후, 대다, 혈어에 의한
출혈 등의 증상이 운용되는데 소음, 도띠, 청리, 습열, 설허, 설혈 등의 방법으로 구분되며 이는 모두 통인, 통용의 범주에 속한다. 이에도 반처법이 있는데 이것은 한이 심할 때 다량의 온열약에 소량의 한냉약을 좌약으로 삼아 치료하던가 열약을 차게 복용하여 치료하고 열이 심할 때 다량의 청열 한냉약에 소량의 온열약을 좌약으로 삼아 치료하거나 냉약을 뜨겁게 복용하여 치료하는 것 등에 해당한다. 이러한 방제 배분법과 복용 방법의 목적은 각 약물의 부작용을 방지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선인의 주석 중에서 반자법은 반치의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치표와 치본. 질병의 원인이나 본질을 본으로 한다면 질병의 표상이나 질후는 표라고 할 수 있다. 증후는 표라고 할 수 있으며 질병 발생의 시기로 모아 먼저 생긴 병, 선발병, 즉 오래된 병을 본이라 할 수 있으면 뒤에 생긴 병, 즉 속발성인 병을 표로 할 수 있으며 증후 병리 상태로 보아 진증을 본으로 하면 반증은 표며 병의 분포로 보아 표증을 본으로 하면 이증을 본으로 하면 표증은 표가 되며 병의 증상으로 보면은 본증을 본이라 하면은 섭증은 표로 할 수 있으며 치법으로 보면은 원인 치료를 본으로 하면 대증 치료는 표라 할 수 있다. 정확한 진단을 통하여 질병의 징후를 충분히 분석하고 병에 대한 근본 원인과 상태를 파악하여 치료에 도움되도록 하는 방법을 말한다. 치표와 치본에 관한 내용은 소문, 표본, 병전론에 처음 나타나 있다. 표와 본의 개념은 상대적이며 치표와 치본은 실제로 모두 치병, 필구, 무본, 병을 치료하면 반드시 근본에서 찾아야 할 목적을 도달하는 수단이 된다. 일반적인 병증 중에 있어서 표본, 산호의 문제는 일정하지 않지만 대부분 산병, 필구, 무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복잡하다면 병증이거나 질병이 위급한 상태에서는 반드시 치본과 치표의 경중, 위급, 선호를 살펴야 한다. 일반적으로 치병은 모두 치본을 위주로 하는 건데 이는 질병의 병인 병기와 운행 과정을 정확히 판단하여 진행 과정을 정확히 판단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어떤 질병의 증상들이 특별히 위급하여 환자의 생명이나 질병의 치료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급즉치기표의 방법으로 치료하여 먼저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위급한 증상을 해결하고 다음에 완즉치기본의 방법으로 치료한다. 구병, 원발병은 본이 되고 신병, 속발병은 표가 되므로 신병과 속발병이 상당히 격렬할 경우에는 위에서와 같이 반드시 급즉치기표의 방법을 사용하여 먼저 신병과 속발병을 치료하고 그 완화를 기다린 후에 다시 완즉치기본의 방법을 사용하여 그 구병과 원발병을 치료할 수 있다. 또한 표본이 모두 중한 상태에는 표본 방치하나 표본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급즉치기표 소문 표본 병전론에는 표본 선호 위급의 구별에 따라 언급하고 있다. 예를 들면 선열 이후 중량자 치기표 먼저 열이 나고서 뒤에 중량을 생하면 그 표를 다스린다. 선병 이후 생중량자 치기표 먼저 병 나고서 뒤에 중량을 생하면 그 표를 다스린다. 소대불이 치기표 대소변이 원활하지 않으면 그 표를 다스린다라고 하였다. 구체적으로 중량이나 대소변 분리의 경우 이러한 증상들은 모두 급증한 증상이며 표급한 증상이므로 마땅히 그 표를 먼저 다스려야 한다. 예를 들면 간경화 환자는 반드시 항상 완복 장량의 증이 있고 심하면은 복수가 나타날 수 있으며 복수가 심할 때에는 심폐하여 단조, 순량 부족 후환들이 나타난다. 간병으로 복수가 생겨서 호흡이 힘든 경우 간병을 치료하는 것이 건찌나 접증이 복수를 제거하여야 수독증이나 요독증이나 간성을 예방할 수 있다. 물론 접증이 완화되면 다시 본증의 치료를 해야 된다. 그리고 아래로 신의 기화 기능을 실상이 발생하면 이변 불통이 나타난다. 이때는 먼저 공하 수법을 사용하여 수변을 통리하게 하고 복수, 복양의 표급을 치료하여 제거하는데 이는 급즉치 기표에 해당하고 복수를 점차 완화시키고 나서 다시 조리간비, 양간 건양의 방법을 사용하여 치료하니 이는 완즉치기본에 해당한다. 구병과 신병의 사이, 원발병과 속발병 사이의 경중, 위급도 또한 급측치기본, 완측치기본의 원칙을 살펴서 치료 방안을 확정해야 하는데 질병의 병세가 먼저 위급한 상태나 복양을 할 수 있는 증상으로 회복시킨 뒤에 다시 본치를 해야 함이 마땅하다. 이러한 경우를 급즉치기표이라고 한다. 완즉치기본 일방적인 한방치료의 많은 부분이 여기에 해당하며 원법에도 약선치기본하고 후치기표하면 병의 증상이 순식간에 나타나다 없어질 수 있다고 하였다. 예를 들면 비위허약으로 음식 부족, 음부미, 심부허, 복통, 설사, 복냉, 수족냉 및 두중, 기약, 사지무력 등 여러가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지만 병의 본인 비위허약을 치료 원칙으로 하여 건비보위하는 방제를
입방하여 투약하게 되면은 비위허약으로 나타나는 모든 증들은 모두 치료가 될 수 있다. 완즉치기본은 일반적으로 만성질병과 급성질병의 회복기에 있어서 중요한 의무가 있다. 예를 들어 담음은 일반적으로 폐신음허라 인식하고 기음 양허가 쓰이지 않고 그 치료는 일반적으로 강렬한 지하제를 쓰지 않고 폐신음을 자보하는 방법이나 기음 쌍조의 방법으로 본을 다스리고 폐신의 허를 회복하면은 담혈이 저절로 멈춘다. 또한 급성열병의 중후기나 회복기에 비록 사여열이 제거되지 않았어도 그 음액은 이미 허하기 때문에 자음 증액의 방법을 사용하여 본을 다스린다. 주지할 내용은 완즉치기본의 완이 질병의 성질과 병세가 원만한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실제로 표의 증후가 급하지 않은 경우를 나타내는 것이지 본의 증후가 완화하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대갈망량은 정기허탈한 본의 증후가 위급한 경우에 속하며 입기고소를 사용하여 회양구역을 본을 다스리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 그러므로 완즉치기본의 치료 원칙에 대하여 반드시 전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변증하여만 정확하고 명설하게 이러한 치료 원칙을 운용할 수 있다. 표본 입지 질병의 표본이 모두 중한 경중이거나 중한 상태이거나 표본을 섭하여 치료해야 교과적인 경우에 응용하는 치법을 말한다. 그래야 표본 섭취는 표와 본의 증상이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를 가리키며 표본과 본병이 모두 중할 때에는 표본 섭취의 방법을 사용한다. 예를 들어 임상에서 신열, 복약통, 대변, 조결, 구건갈, 설조, 초항 등의 현상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우 정기를 본으로 하고 병사를 표로 하여 분석하여야 하는데 실열 내결하여 사기가 상하게 되니 표가 위급한 징에 속하게 되고 음액이 이미 상하여 정기 급속하게 되는 것은 본이 위급한 징에 속한다. 그러므로 이 경우의 치료는 반드시 표본을 모두 고려해야 하니 일반적으로 증액, 승기탕을 써서 표본 섭취하게 한다. 예를 들어 허인 청가라면 표본의 경중, 위급선으로 구별하는 것은 실제로 병전의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치료 방안과 치료의 선을 확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타난 현상만 살펴보면은 복잡하다 하지만 그 최종 목적에 이르기 위해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치병필구우본이라는 기본적인 원칙을 잘 따라야 한다. 결론적으로 질병과 표본 관계는 절대적이거나 불변하는 것은 아니며 임상에서 질병의 상태가 복잡하게 복합되어 나타나므로 이 세 가지 원칙을 적절하게 운용하고 의안을 갖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표본의 경중, 위급, 선후를 구별하는 것은 단지 치병필구 우본을 실현하는
필요한 조치나 수단일 뿐이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방제 부분에서 치료 원칙 그래서 808페이지부터 815쪽까지 읽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